2021년 상반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10조 원 돌파. 배달 음식 수요가 늘수록 현관앞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배달 전성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남자. 배달 장사에 황금손이 나타났다.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인지 일단 검증부터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말문이 막히는 요리 실력. 주방장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 그냥 회사에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요리 이렇게 못하시면 어떡해?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연매출 100원입니다. 요리는 못해도 매출은 높은 중국집 사장. 불만 내는 사람 따로, 튀기는 사람 따로. 음식 만드는 것 빼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오늘의 갑부. 지금 2시 10분 현재 470이에요, 매출. 오늘 한 900에서 1100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전부 돈이 되는 배달의 세계. 고객들이 쏟아져요. 돈이 쏟아져요. 쏟아지는 돈만 잡으면 안 되고요.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쏟아지는 돈을 잡으면서 돈자루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배달 전쟁의 승자가 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한 동네. 이곳에 갑부의 중국집이 있습니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중국집 치곤 좀 아담해 보이는데요. 테이블은 없고 포장 용기만 가득한 매장. 손님은 받지 않는 배달 전문 중국집이라는데요. 자, 고추합채는 나왔어요? 바로 빨리. 가게에서 제일 바쁜 사람. 오늘의 갑부 유정우 씨입니다. 우리나라가 딜리버리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거든요. 한강의 어느 나무 앞에다도 배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식 중에서도 배달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이 50% 늘었다는데요. 주문이 몰려는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배달 직원들로 북새통. 사돌들이 나오고 있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말 걸 틈도 없이 음식 포장에 집중하는데요. 가세요. 가세요. 불과 30-40분 만에 배달 주문 수십 건을 뚝딱 해치운 갑부. 자, 지금 대행 바로 붙여야 돼, 다. 대행 붙이고 12시 30분에 또 한 번 더 올 거야. 자, 짬뽕 거 빨리. 자, 싹 다 짬뽕 거. 한 20개, 30개 나와야 돼. 어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10분 뒤 들어올 주문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조리장들은 음식을 채웁니다. 2시 반에 못 떨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그 아파트가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택하거나 원격하고 있는 집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10시 30분부터 주문이 또 폭주할 수가 있겠죠. 보통 10시 30분에 주문이 감소하는데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시 시작이에요. 자, 100일 주시면 돼. 자, 사돌 하나, 삼선 하나.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형님. 자, 게살 볶음밥. 그 다음에 잡채밥 3개. 갑부의 예상 적중. 12시 30분이 되자마자 폭주하는 배달 주문. 자, 콩국수가 3개인데 다 곱빼기. 주문별로 정리도 해야 하는데요. 자, 삼선짬뽕 2개 넣어야 되네. 삼선 2개, 차돌 2개. 자, 매운 크림 짬뽕, 유부짬뽕 만드시고요. 아, 면장님은 물냉면 곱빼기, 콩국수, 냉짬뽕. 자, 고추짬뽕, 유부짬뽕 있고요. 콩국수 2개 늘었습니다. 물, 콩 2개에다가 냉짬뽕. 쏟아지는 주문에 주방은 정신없을 것 같지만 주문이 몰릴 걸 예상한 덕에 혼란 없이 착착 조리하고 있습니다. 와, 순식간에 요리하네요.
12시 반부터 터지네요. 네, 예상을 해야 되고 고객들의 패턴, 날씨 변화. 근데 그게 꼭 적정은 아니지만 적중률이 만약에 70%다. 그럼 70%를 적중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온 매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법. 갑부의 예상이 적중한 만큼 매출도 기대되는데요. 단 2시간 만에 300만 원 돌파. 지금은 평일 1시 반인데 한 350 정도 매출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적은 거죠. 지금 이거는 매출도 아니야. 350만 원이 매출도 아니라고요? 쉼 없이 달려온 점심시간. 마지막 음식도 서둘러 손님들에게 출발합니다. 오전 매출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평일 1시 반인데 한 350 정도 매출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적은 거죠. 이것도 적은 거라고요? 우리가 작년도 8월, 12월에는요, 평일에 800, 900을 팔았거든요. 평일에 800, 900. 지금 이거는 매출도 아니야. 매출에 있어서 누구보다 냉정한 갑부. 베테랑 포스가 물씬 나지만 4년차 초보 창업자랍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다른 뭐 어떤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으면서 경영에 좀 개입하게 됐고요. 개입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죠.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상. 대치동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정우 씨. 하지만 강사 일을 오래 하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찾아온 중국집 창업의 기회.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홀은 경쟁자가 너무나 많죠. 예, 홀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경쟁자들 안에서 독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좀 자신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고 배달 매장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창업한 지 2달 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우 씨. 오직 배달 하나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판다 해도 홀 매장과 배달 매장의 운영 방식은 180도 달랐고 동네마다 배달되는 중국집은 넘쳐나는 상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는데요. 배달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 그 다음에 속도라고 생각하고요. 믿을 수 없는 불신. 그런 중국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타파해야 됐기 때문에 일회용 포장기를 사용했고 주방도 오픈 시스템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배달집에 무슨 간판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간판도 되게 예쁘게 하려고 했고요. 로고 작업, 여러 가지 메뉴에 대한 사진들도 작업을 했어요. 그거를 믿고 시키는 고객들이 있고요. 그것에 환호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옳다라는 게 증명이 돼 그 다음부터는 쭉 이어갈 수 있었던. 배달 앱을 통해 가게 위생을 확인하고 리뷰를 보며 음식점을 고르는 시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인들 비위생적이라면 재주문은 없겠죠.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소소한 것부터 바꿨습니다. 손님이 찾지 않는 배달 매장이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배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전략. 갑부의 노력이 통했다는 것은 매출로도 증명됐습니다. 홀에서는 첫 달은 800 팔았고요. 두 번째 달은 제게 한 1200, 300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매장으로 완전히 전환한 첫 달에 7천, 그다음에 바로 1억 1천만 원, 1억 3천, 1억 5천.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1억 5천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죠. 평균 매출을 따졌을 때. 홀 매장에서 배달 매장으로 전환하자마자 매출은 10배 이상 급상승. 지금은 연매출 18억 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시간에 맞춰 트럭 한 대가 도착하는데요.
$50만? 가격이 한양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많이 내렸어. 양파가 알이 크네. 네. 특왕대. 투광대. 잘했네. 이거 뭐 껍질 뭐 저기 손실률 별로 없겠지? 실도 없고 제일 잘 나와요 지금. 잘 나오구나. 뭐 햇양파랑 같은 급이지 지금? 거의? 네. 꼼꼼하게 안 하면은 안 되겠죠. 아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고 그럴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끼리는 더 그걸 못 하잖아요.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보니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생이에요. 친구들. 예, 친동생이에요. 뭐, 딴 일 하다가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거 힘드니까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공짜로 부려먹는 건 아니고, 예, 월급 많이 주고 있어요. 아니 왜 그 업자도 많은데. 아무래도 재료 부분은 되게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죠. 형만큼 꼼꼼한 동생 현승 씨가 매일 양파를 배달해 준다는데 하루치 치고는 양이 상당합니다. 아니 양파 엄청 많네요. 예, 이거 평일에는 이 정도 하고요. 주말에 이거 2배 정도. 이걸 하루 다 쓴다고? 예, 하루에 다 써요. 중국 음식에서 양파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다 보니 한 달에 쓰는 양파 양만 무려 1.8톤이랍니다. 여기는 이제 재료 준비하는 창고거든요. 중국집 재료들이 대부분 이제 양파하고 고기가 주류로 이루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을 매장에서 까면은 불결해지거든요. 좀 먼지도 날리고. 또 하나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에만 집중을 해야지 양파 까는 것까지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양파를 까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세척하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좁은 주방 대신 별도 공간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는 직원들. 온전히 몰두할 수 있으니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졌답니다. 평일보다 2배는 더 바쁘다는 배달 중국집의 주말. 실장님 어디 있어요? 실장님. 진짜 가자. 나 저기 잠실 갔다가 김포 청라 갔다가 한번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해. 곧 점심시간인데 일할 준비는 안 하고 어딜 가는 건가요? 오늘 매장 근무 안 하십니까? 오늘은 지점들 돌아다녀야 돼요. 예. 뭐 저기 서울 쪽하고, 김포하고, 저 청라하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매장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고 겸사겸사로 한 3-4군데 정도 돌아다니는데. 화성 본점 포함 총 7개 매장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먼 데는 자주 못 가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가고요. 4개 지점 같은 경우 3개 주요 지점.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높은 곳. 매출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 되죠. 갑부를 따라간 곳은 서울 송파구. 이곳은 갑부의 7개 매장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매장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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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다리 다친 데는? 예. 다리 다친 데 괜찮아요? 네? 아이고.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갑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장을 도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는 순간 거기에 냄새부터 사람들의 모습 다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어떤 걸 볼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매장 방문은 제가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따가 그냥 갑니다. 슬렁슬렁 매장 안을 살펴보나 싶더니 바로 업무 모드로 변신.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드릴까요, 고객님? 자, 팔보채 소차 유니 짜장 곱빼기. 자, 탕수육 세트 있고요. 3천 짬뽕 하나 더 있어요. 고객 응대부터 주문, 접수, 음식, 포장까지 무엇 하나 챙기지 않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확장하실 생각이셨어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죠. 네,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배달로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할 때 첫 2달 정도 그때 뭔가 힌트를 얻었어요. 1호점에서 이제 비축한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2호점으로 오픈할 때 실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반응이 왔고 시장에서 오늘 한번 더 해볼까? 근데 또 했는데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 확신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심증이 아니라 확신이죠. 이후 1년 만에 5개 매장을 더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갑부가 가장 자주 찾는 매장이라는군요. 여기 김포점이요. 네. 김포점이요? 예. 저희가 김포점이 7번째로 연 매장이죠.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생 매장이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배달 매장에 저건 뭔가요? 분명 손님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 같은데요? 배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배달도 하지만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서.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배달은 잘 되겠지만 그래도 욕심이 좀 있습니다. 홀 매장에 대해서. 홀 매장으로 쓴맛을 봤던 정우 씨,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겁니다. 자, 계란하고 새우볶음밥 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역시 직접 포장을 하는 갑부. 모든 매장에서 일부러 주문이랑 포장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태를 봐야 되고 매니저들한테도 잠깐이라도 뭐 다만 10초라도 쉬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포장을 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기에 담긴 음식을 보고 음식의 퀄리티를 확인하고 포장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주문 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 전체 흐름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매장을 돌 때마다 하는 필수 루틴이라네요. 갑부의 욕심대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7번째 매장. 잘하고 있어요. 매니저님이세요? 네. 되게 젊으시네. 어리죠. 젊은 게 아니라 어리지. 27살이. 제한이 없나 봐요. 예,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기를 할 수 있기만 하면 시키고요. 또 본인들이 또 할 의지가 있으면 알아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러고 보니 갑부의 매장마다 매니저들이 있네요. 탕수육 중짜 있고요. 깐풍기 중짜 있습니다. 중국집이지만 매니저를 채용한 게 성공 비결 중 하나랍니다.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집에 없는 부분인데요. 매니저가 고객 관리와 주문 접수, 그다음에 전반적인 주방에 대한 컨트롤, 그다음에 배달 기사들의 컨트롤 모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방과 라이더가 충돌하거나 또 이 두 사람만으로 안 되는 영역을 매니저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도 이제 조직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수십 건의 주문과 고객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방에 전달. 음식이 완성되면 배달 기사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매니저의 역할. 결국은 사장이 벌어가는 건 마진이거든요. 주변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다 준 다음에 남는 것이 제 거거든요. 자, 이 마진을 만들려면 결국은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힘이 아니고요. 두뇌 게임이에요. 두뇌 게임. 얼마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가. 근데 그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매니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지금은 매니저들 중에서 에이스로 꼽힌다는 김비호 매니저. 양장피 미니 하나 들어왔어요. 네, 총 47,000원 카드 결제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손놀림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주방으로 빌지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출발할 수 없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음식 중에도 바로 나가면 되는 음식이 있고 기사님이 오셔서 바로 나가야지 퀄리티가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앞쪽에서 매니저가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노련해 보이네요. 자, 기사님 있으시죠? 네, 기사님 오셨네요. 3,002 주세요. 쌈통장은 20분 뒤에 출발할 거니까요. 한 10분 있다 주면 됩니다. 매니저가 메뉴와 조리 타이밍까지 알려주니 각 파트별로 맡은 요리만 만들어내면 끝. 마치 패스트푸드점 주방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좀 하나 빵이에요, 팔도. 어떤데요? 하나 주세요. 일이 엄청 보면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앞에서 기사들은 컨트롤 해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음식 하기는 좀 수월해요. 주말 같은 때는 1,300, 1,400씩 팔아도 크게 무리 없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속도 싸움인 배달 장사에서 갑부가 도입한 매니저 시스템은 매출을 높이는 원동력. 매출은 1호점 할 때는 한 1억 5천이 평균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2호점 때부터 합계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가 나왔고,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 터졌으니까, 코로나 터져서 매출이 거의 50%씩 뛰었죠. 그래서 7개 매장 다 합치면은 지난달에는 한 9억 정도 나왔고요. 이번 달에 예상 매출이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편차가 좀 크죠. 갑부의 7개 중국집 매출을 더하면 예상 연 매출은 약 132억 원. 오늘도 매장을 다 돌아보고 온 갑부. 다음 주 주방 목표예요. 오케이. 그거는 몇 명 가는 거지? 이제 빈 곳은 다 일단 들어가죠. 지금 오늘 잠실에 누구 하나 왔잖아. 네, 그래서 70여 명 직원들 근무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좋은데? 네. 아주 훌륭한데? 오자마자 또 파악을 다 하시네요. 네, 그렇죠. 매장들 상황이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부터 또 근무표를 새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뭐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니지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지도 결정이 나고 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요. 4명으로 출발한 작은 중국집에 직원이 하나 둘 늘어갈 때부터 꼭 지키고픈 목표가 있었답니다. 직원분들 대부분은 다 정규직으로만 네, 정규직이죠. 관리를 하실까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부담되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순이익만 따진다면 좋은 게 아닌데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를 굴러가게 하고 하나의 지점들이 다 굴러가려면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이란 것은 타업체에서의 경험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경험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일하려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죠. 직원의 99%가 다 일당이 아니고 점직원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믿었던 정우 씨. 100% 완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식업 성공 비결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그 비결을 알아보러 5번째 매장에 가봤습니다. 이 집이 지역 배달앱 랭킹 1위라는데요. 수많은 메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역시 짜장면이랍니다. 지금 당장 짜장면 주문하게 만드는 비주얼이네요. 다음 주자는 다들 예상이 되시죠? 갑갑한 속을 싹 풀어주는 시원칼칼한 짬뽕입니다. 수많은 메뉴 중에 주문율 1, 2위를 앞다투는 인기 메뉴인 만큼 만드는 양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100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못해도 한 4, 50번은 뽑지 않을까요? 네.
이게 한 번에 만들 때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만들다 보면 야채도 빨리 삭고 그러니까 그때 주문 들어온 거 동시에 그때 볶다 보니까 한 번 볶았을 때 한 6그릇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번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배달 전쟁에서 이기는 세 번째 전략. 소량으로 자주 만들어서 음식의 질을 높여라. 이 고기 튀겨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바삭함이 생명인 탕수육도 가능한 한 배달 가기 전에 튀겨서 눅눅하지 않게 배달하는 게 원칙이죠. 점심시간이면 주문이 끊이질 않는데 본점에 있어야 할 갑부가 여기서 포장을 하고 있네요. 자, 삼성볶음밥. 자, 만두 없다, 만두. 오늘 이제 우리 점장이 손을 다쳐가지고 제가 원래 이 일을 만들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접 일을 해야 되죠. 결혼이 생겼을 때는. 자, 면장님 짬뽕장 4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차돌 4개, 삼선 3개인데 삼선 3개 중에 하나가 유부삼선이야. 갑부의 주문이 쏟아지자 직원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보내려면 15분 안에는 포장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 그래서 매장 구조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요. 음식 이동 경로를 맞춰 갑부가 직접 구상한 인테리어랍니다. 이 매장은 배달에 최적화시킨 거죠. 지금 동선 자체가 음식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쭉 일렬로 나오게 돼 있고 나가면서 출입문이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직원들도 좀 더 편안하고. 예. 독특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천 주세요. 자, 면 1이요. 자, 굴짜장 곱빼기 빨리 하시고요. 굴짜장 곱빼기 나올 때 110 주세요, 110. 주문 뒤에 붙은 숫자는 뭔가요? 면이 종류 4가지가 있는데요. 짜장, 보통 곱빼기, 짬뽕, 곱빼기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부르기 어려우니까 예, 짜장 보통은 1000이고 하나면 1000이고 2000이고 2개면 짜장 곱빼기는 100단위, 그다음에 짬뽕 곱빼기는 10단위, 짬뽕 보통은 1단위에서 1110이 그러면 짜장, 짬뽕, 보통 곱빼기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뒷글 모아 태산. 숫자를 이용해 시간을 단축하면 한 그릇 팔 시간에 2그릇, 3그릇도 팔 수 있답니다. 자, 나오지 않았어? 탕수육? 다들 각자 역할에 집중한 이때 조리장의 강렬한 눈빛이 자꾸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주방에 계시면서도 계속 코를 보시네요. 예? 계속 코를 보면서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저쪽에 지금 음식이 쌓여 있잖아요. 얘네가 빠지면 계속 채워줘야 되니까. 포장 용기를 쌓아놓는 선반을 주시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선반에도 갑부의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여기요? 네. 아, 요거는 이제 온장고인데요. 위에서 열을 쏴줘서 음식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보온이 될 수 있게. 아무래도 면이 오기 전에 미리 음식을 빼놔야 되기 때문에 다만 1분 정도라도 온도가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좀 해놨습니다. 갑부의 비장의 무기 온장고. 면이 나오기까지 3분에서 5분 사이 약 45도 열로 음식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시켜 준답니다. 찰나의 순간까지 고려한 디테일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6개 배달앱을 통한 주문과 전화, 포장 주문까지 가능한 갑부의 매장. 실시간 주문량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자, 탕수육 소자 싸시고 쟁반 술 한 맛 2개 동시에 준비하세요. 음식이 나오기 전 포장할 때도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저, 단무지는 기본, 리뷰 서비스와 고객 요청 사항까지. 자, A지형 가세요, A지형.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면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체크하고 배달을 보내야 한답니다. 자, 탕수육 왕창 넣어야 돼, 지금.
자, 지금 2시 10분 현재 470이에요, 매출. 오늘 한 900에서 1100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6시 전에 700으로 시작합시다. 매출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기 짐작도 있고요. 이분들도, 직원들도 매출이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매장 안에서도 서로 경쟁심이 있지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매출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것도 있는 거죠. 승리를 목표로 진군하는 전쟁터처럼 매출 1위를 위해 사투를 벌인 갑부와 직원들. 과연 치열했던 점심 배달 전쟁의 결과는 약 790만 원. 배달로 많이 힘든 수수료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수수료 부담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광고료라는 것도 그것도 뭐 매장 하나당 뭐 100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액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광고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1%밖에 안 돼요, 수수료가요. 많이 파는 만큼 부담은 커지는 배달앱 수수료. 그래도 공공 배달앱이 생기면서 갑부뿐만 아니라 배달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고객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되게 많네. 배달 씨 많이 시켜 드시나 봐요? 아니, 요새 잘 밖에 못 나가니까 그냥 자주 시켜 먹어요. 안전하게 집콕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달앱 혜택이 풍부해지면서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죠. 먹고 싶었어. 여기 알고 있던데? 배달앱에서 봤는데 평이 좋아가지고 시켰어. 지역화폐로 공공배달앱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 덜고 손님들은 지역 화폐를 알차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오후 7시 42분. 자, 넘어갈게요, 나. 자, 넘어갈게요. 실장님, 나 본 좀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갑부도 이제야 퇴근을 하려나 봅니다. 이제 불을 드시네요. 물 한 모금 마실 여유도 없이 고된 하루를 보낸 정우 씨.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긴장이 좀 풀리면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죠. 아니 어떻게 이걸 1년 6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은 실은 진군이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어요. 지치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본인에게 자극하십니까? 제가 좀 사회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늦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40 넘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남들은 지금 제 나이 정도면은 이제 뭔가 노후를 대비한다거나 안락한 삶을 할 때가 됐지만 저는 아직도 한 30대 중반? 많이 잡아야 그 정도 열정이 그대로 있고 근데 체력은 그 정도가 안 나요. 애석하게도. 그게 좀 답답한데 그래도 그런 게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숨차게 달려온 갑부.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회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좀 큰 꿈을 가지고 고시공부를 시작했죠. 대학 졸업 후 시작한 고시공부. 수차례 낙방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40이 넘고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뭐 후회라면 후회라고 할까요? 또 공부를 조금만 일찍 끝냈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컸고 뭐 대학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또 생계 문제가 또 현실적인 문제로 봉착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무책임한.
가장 미안한 분 있을까요? 미안한 분은 일단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할머님이 좀 제일 죄송하고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30대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30대 초반에 2002년도 그러니까 19년 전이니까 저 33살 때 돌아가시고 못 보고 근데 저한테는 뭐 신앙 같은 분이세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할머니. 손주의 성공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할머니한테 좀 더 내가 일찍 좀 사회에 나왔으면 좋은 결과물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공부를 하고 미완성인 단계에서 이제 간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죄송한 분. 이거 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큰 손주 되게 잘할 거다. 말씀하실 것 같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 할머니가. 조금만 더 일찍 이 모습을 보여드렸더라면 어땠을까? 분명 손주의 성공을 지켜보며 대견해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정우 씨가 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여기 독서실 다녔었는데 일로 내려가면 중고서점이 있을 텐데 중고서점 아직도 있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잘 아세요? 여기서 12년 있었으니까 12년 이 동네가 뭐 대학교 때보다도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가장 긴 시간 머무른 곳이자 못다한 꿈이 남겨진 고시촌. 이게 원래 떡볶이집이었는데 익숙한 거리를 걸으니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고시생 시절 아지트 복사집을 찾은 정우 씨. 안녕하세요. 한걸 어쩌면 좋아. 너 결혼했나? 동건아? 결혼했어? 아 연락 좀 하지. 응. 바빠서 못 갔겠지만. 예, 공부하다 보면은 머리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 와서 동건이라 놀면 재밌었어요. 예전부터 뭐 되게 잘 알고 형이 많이 더우셔가지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요즘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다니세요? 저 전번에 이거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정우 씨가 왔을 때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난데없이. 장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제 또 검색을 해봤더니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어치 됐든 이렇게라도 되니 정말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형이 배출한 CEO죠. 시간이 멈춰 있는 곳. 켜켜이 쌓인 책들과 지겹도록 봤던 법학 서적들을 보며 공부가 인생의 전부였던 고시생 시절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거기로는 없네 그냥 가는 거네 학설에 대해서. 가만히 책 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옛날 생각납니다. 이게 고시생들의 바이블인데 최선 다 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좀 떨어진 건데 체중학은 원래 그게 전화 이동이 돼가지고 더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좋아 보이세요? 아주 좋아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어쨌든 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신림동에서 배출한 것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20살, 30살의 정우 씨를 엿볼 수 있었던 시간. 그렇다면 40의 정우 씨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 또 여기 옛날에 같이 강의했던 강사들 만나려고요.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려고. 오신 김에? 예? 오신 김에? 예, 온 김에, 서울 쪽 온 김에. 자주 못 오니까, 서울에. 예. 주차하기가 힘들어. 여전하네? 응? 여전해. 들어가자. 이게 뭐냐? 늦깎이 사회초년생이던 정우 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강사 시절 지인들. 선배 오랜만이야. 아니, 근데 요즘에 뭐 대치도량이 일탈하고. 살 좀 쪘다. 삼성 너무 멀어. 손 봐, 손. 어우, 이 두꺼워진 거 뭐야?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미치겠네. 나는 살이 쪽 빠졌는데. 이제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먹자. 강의해야 되지. 동료 그 이상의 유대감이 있다는 세 사람. 저는 이제 유정호 선생님이랑 뭐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경쟁자이자 어떤 뭐 조력자 그런 느낌으로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채로 강의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고 동생들이고 뭐 선배 강사이기도 하고.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사보다는 맞는 옷이 아닌가. 많이 유해졌지. 그렇죠. 옛날 좀 더 거칠었고. 야생마처럼 살 때지. 이제 고시 공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세상하고 좀 이렇게 괴리되어 있으셨는데 이제 좀 세상과 함께 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아니 많이 유해지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유정 선생님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이 좋고 주변한테 이렇게 막 알리고 싶은 이 선생님 되게 잘 됐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중국집을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동료들의 증언. 고객들을 상대하며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는데요. 많이 뾰족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발 선이 뭐 남들보다 한 15년은 늦었기 때문에 일단 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많았을 것 같고. 맞아요. 지금은 외롭지 않아 보이시거든요. 강사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교재 제작부터 인강, 콘티 모두 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또 말로 해야 되고 여기는 그래도 직원들이 있고 본사 직원, 지점들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낫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커나가는 핵심적인 인력들을 보면서 되게 괜찮다. 이 친구들한테 준 기회가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효하게 본인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구나. 그런 부분은 되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20년 넘도록 오롯이 혼자였던 정우 씨. 지금은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이 생겼습니다. 갑부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최고의 조력자. 이현, 박지현 조리장 출동. 여기는 어디예요? 메뉴도 개발하고 이제 신입 직원들 주방 교육도 시키고. 실전에서 안 시키고 바로 이렇게. 실전에서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기가 좀 어렵고요. 기존의 중국집들이 보통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교육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선보일 메뉴를 개발 중이라는데요. 가지와 꽈리고추를 이용한 볶음 메뉴. 배달을 염두한 메뉴인 만큼 순식간에 완성되는데요. 가지와 꽈리고추에 된장 곁들인 된장 가지덮밥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 우리 기존의 의향가지하고나 차별화가 되는 거죠. 의향가지는 좀 가급성이 강하다 그러면 그렇지. 예, 얘는 좀 연한 거죠. 연한 거? 네. 냄새가 아주 그냥 대박인데? 요리는 못해도 미각 하나는 자신 있다는 갑부. 맛있네.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 딱 풀어주잖아.
그 가지가 되게 고소하고 짠듯한 게 가지랑 이렇게 풀어지면서 담백해지면서 뒷맛이 약간 좀 된장의 좀 더 씁쓸하면서 고소한 맛? 된장 가지덮밥 성공인 것 같네요. 음식이 맛있어도 바로 출시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벤트로 고객들 반응을 확인한 다음 결정한다는데요. 예. 메뉴를 계속 추가를 하시네요.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신 메뉴 좋아하시고요. 또 이제 반복적인 거 너무 지루하잖아요. 아무래도 인기 있는 메뉴랑 인기 없는 메뉴들이 좀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인기 없는 메뉴들은 바뀌고 교체되고 또 인기 있는 메뉴만 드시면 좀 지겹기 때문에 좀 신메뉴, 자극적인 메뉴들을 추가해서 서로 이제 어우러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메뉴 개발을 하다 보니 70가지 레시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120가지 레시피를 보유하게 됐답니다. 어느 때보다 진지한 박지현 조리장. 춘장 바른 닭고기 튀김에 상큼한 냉채 소스를 둘러주면 술안주로 그만인 닭고기 냉채가 완성! 아, 좋네. 응? 이게 손 많이 안 가죠, 진짜. 그만 빨리 바쁠 때 빨리 해낼 수 있는? 응? 이거 하시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빨리 하자. 저도 당장 먹어보고 싶네요. 안정보다는 모험을 즐기는 갑부에게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겼다는데요. 이쪽이 보이시면 이게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예, 그 옆에는 또 약 1,300세대 아파트가 또 같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쇼룸3로 해서 이 위에도 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다 1세대도 많고 신혼부부 만나서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그런 세대수도 많죠. 무슨 또 매장을 오픈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8번째 매장 오픈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도 있고요. 상권이 괜찮다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기존 매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상가는 여기 상가요. 매장 7개를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8번째 매장을 준비하는 갑부. 주차 가능하네. 이야. 평수가 꽤 되네요. 네네. 약 40평 정도 되고요. 이 테라스 면적은 별도로 있고요. 그전에도 이제 식당을 하던 자리라 얘기하시면 돼요. 사진까지 찍어가며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닭은 이쪽으로 빼면 되겠네? 네, 이쪽으로 빼서 이쪽에 이제 튀김기랑 웍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조금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방수 처리 좀 더 해서 네, 다른 집기를 많이 부족하지, 지금. 주방 세팅부터 배달 동선까지 꼼꼼히 살피는 갑부와 매니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안에 이제 입지 말고 안에 시설을 보게 되면은 그 도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거기서 주방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주방에 따른 어떤 배달 구역의 위치,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창고 위치, 남은 공간이 있으면 이제 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4가지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처음에 신경을 쓰고 이미 결정이 돼버리면은 그 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한 인테리어는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여기도 대박날 자리예요. 네, 화이팅 하시죠. 대박날 자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일단 괜찮네. 직원하고 완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뭐 회사 같은 많이 안 벌어도 되죠. 꾸려갈 수 있을 정도만 되고 안정성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직원들이 천국 같은 회사. 가장 어렵다는 중국집 배달집인데 살기 좋아. 여기 다니면 안정적이야. 라고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늦은 출발선을 원래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오는 더 우수한 인력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망설임 없이 도전한 결과 부를 얻었습니다. 인내 끝에 더 큰 성공이 찾아오리라 정우 씨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3,000원까지 생물. 한번 들어와 보시죠. 무려 3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생물의 정체는 어머나, 이거 상어 아닌가요? 상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상어, 철갑상어.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철갑상어 알케비아. 캐비어가 1kg짜리는 지금 700만 원 정도 합니다. 10년을 기다린 캐비아, 다음 주 공개합니다. 채널 A